안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얘기를 어디서부터 들어볼까? 일단 가장 쟁점이 될 뜨거 쟁점이 되는 소나기가 왔나 보네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스콜성 이게 아열대 기후가 돼버렸네. 어차피 뉴스를 좀 읽을 정도의 배경을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관세협정에서 반도체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것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될 거고, 이때 우리가 미국의 공장을 뭐 이렇게 짓고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도 조금 내려서 시원한가 싶기도 하지만은 습도가 엄청 높아지겠네 또. 그리고 대만이나 특히 대만과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대만이 정말 몇 년 전부터는 뭐 굉장히 이제 TSMC가 굉장하고, 근데 또 생각보다는 삼성도 잘 좀 따라잡고 있고, 따라가길 바라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됐건 간에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들이 이 트랜지스터의 직접 판화인 반도체, 그리고 거의 뭐 첨단 어떤 산업과도 다 결부가 되어 있는 여기에서는 삐끗하면은 뭐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뭐 하나 잘 치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거의 국가 경제에 TSMC가 그렇잖아요. TSMC가 대만의 국가 경제를 굉장히 큰 부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지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근데 대만과 우리나라는 경쟁 관계이고, 경쟁 관계인가, 뭘 경쟁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경쟁에 서의 어떤 준거가 되는 건 뭔가, 뭐 3나노냐 2나노냐 뭐 1점 몇 나노냐, 이게 준거가 되는 건가, 파운드리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시장 점유율, 이게 근거가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다 파운드리를 지으면은 이거는 우리 반도체 앞으로의 전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가에 대한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뉴스나 이런 데서, 인터넷 뉴스가 뭐가 돼, 레거시건 아니면은 뉴미디어건 막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또 증권 뭐 방송 막 이런 데서도 막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하나의, 그거가 그냥 하나의 무조건적인 수용,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내뱉는 거지. 그걸 판단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판단할 정도의 수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각각 쟁점이 되는 것들, 일본은 살아남을까, 그리고 중국은 어떠한가. 지금 벌써 반도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기사를 보고 아니면 유튜브를 듣고 그 판단으로 내 판단을 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 뭐 다른 산업들은 여전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의 수출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 국내 시장만으로 일단 반도체가 국내 시장이 워낙에 넓으니까, 그리고 미국과 이제 그거 지금 반도체 시장, 반도체 산업 구조 재편, 이것도 어차피 한 번은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시대라서 좀 황당한, 이게 깡패죠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깡패가 아닌 대통령들도 이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조정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죠.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전체적으로, 특히 제조업 같은 거. 이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첨단 산업이기도 하지만은 또 제조업이기도 하죠. 그런 면도 있죠. 물론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에 그래도 급하게 들어가서 많이 실기하지 않고 웬만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뭐 엄청나게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에도 0하고 1 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도 0하고 1을 보낼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또 가지고 논리 구성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뭐 0하고 1만 가지고도 이제 이를테면은 뉴럴 네트워크 같은 그런 훈련을 시키려고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꽉 잡고 있었던 거죠.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런 데가 강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것을 반도체 전체의 뭐 공정이랄까, 그거 중에서 어떤 것을 좀 잘하고, 그리고 뭐 대만과는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고 어떤 종류의 경쟁 관계이고, 그리고 이게 산업은 이제 너무 많은 게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역학이나 이런 거랑도 다 결부가 된단 말이죠. 양안 관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만 주위에 있는 모든 군도들에서 다 중국이 다 그냥 군함 다 보내고 있어요. 하나하나 실효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벌써 꽤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과연 망했느냐, 반도체 망했느냐. 일본의
도시바, 미쯔비시 뭐 이런 데가 도시바는 없으니까 망한 것 같긴 한데, 반도체를 완전히 끌고 간 나라예요. 이게 뭐냐면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트랜지스터를 이제 판에다가 잘 이렇게 새긴 다음에 많이 집적시키면은 다양한 기능의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거로 그 기술이 있었지. 그러나 집적시키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생각이었고, 미국이 실제로 미국이란다, 일본의 생각이었고, 일본이 실제로 그거를, 일본은 메이지 신 때도 보면은 서구 이렇게 딱 간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뭘 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거는 막 그런 넘어서는 어떤 가치까지 가거나, 어떤 넘어서는 어떤 성과까지 나오거나 이런 거는 좀 덜 할지 몰라. 그러나 그걸 계속 해왔는데,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트랜지스터 집적,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중국이나 일본은 물리, 화학, 공학, 여러분 물리학과 화공과 이런 데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머리가 좋으면은 물리나 화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기초과학, 그리고 그 기초과학이 여러 산업, 그리고 또 반도체를 포함한 이런 데 다 연결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나라는 막 70년대 그거 해보려고 이제 막 하고,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도 이렇게 했지만은 그거에 노벨상이 없어. 우리나라는. 노벨상 하나 살려면은 엄청나게 한 사람의 능력으로 뭐 우리나라가 뭐 떨어지는 나라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독일, 중국 이런 나라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다 그게 수준이 탑급이에요. 탑급.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 체력이 굉장히 있는 나라들이고, 일본이나 중국도, 그러니까 절대 우습게 볼 수가 없고. 제가 예를 하나만 이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판단 기준이 되는 것들이 뭔지,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뭔지.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 반도체에 쉬워요. 갑자기 막 어려워지고 막 그러지 않고, N형, P형 이런 거 있죠. N, P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주소로 이제 배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다가 공정을 막 한 200개의 공정이 있다. 좀 중요한 공정들이.
이제 그걸 크게 묶어서 8개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근데 공정이 실제로는 막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공정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나라들이 아직 죽지 않은 거고, 중국은 모르겠어. 지금 현재의 그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범접할 수 없는 이미 소부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뭐 장비 하나 이렇게 떨렁, 뭐 이 원료 하나 이렇게 떨렁 던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반도체 중에서 이제 규소에다가 전자가 하나 더 붙거나 전자가 하나 모자라거나 이런 반도체를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돼야 시모스가 됐건 뭐 다이오드가 됐건 아니면은 뭐 어떤 논리 연산이 됐건 그런 걸 할 때 이제 그걸 N형, P형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판화에 딱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그릴 때 기능성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이쁘게 그 회로만 서킷만 그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기능성으로 너는 N형 역할을 해줘라, 너는 P형 역할을 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의 접합에 따라서 이를테면은 그냥 두 개만 딱 딸랑 MPN이 있을 거고 PMP가 있을 거고, 근데 두 개를 딸랑 붙이면은 그 양쪽에 접하는 면이 생기잖아요. 그 접하는 면이 특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물리적 성격을 띠면은 그걸 활용해서 다이오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뭐를 또 만들 수 있을까요? LED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이온 공정 이름을 잘 모르겠네.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해야 돼. 봐봐, NP는 마이너스 일렉트론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과정 중에서 뭐 한번 씻었다가 깎았다가 뭐 붙였다가 또 씻었다가 뭐 그 다음 또 뭘 넣었다가, 근데 그 중에서 이온 임플란테이션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온 주입이라고 하나요? 뭐 모르겠네. 어쨌든 임플란트 한다는 거예요. 임플란트 심는다는 거야. 임플란트니까 알겠네. 다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 있어요. 그거를 하려면 그게 얼마나 마이크로, 나노, 이제 옴스톤까지 막 가겠지만은 얼마나 뭐라고 하면 좋을까, 미세한 작업이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하잖아. 근데 그걸 하는 기계는 미국이나 일본, 또 네덜란드 이런 데서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만들려면은 딱 뭐 몇 달 열심히 하고 한 2, 3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미국에 견학을 갔다 왔더니 트랜지스터 집적하는 게 대세구나, 그리고 그런 집적 기술을 하면서
여러 공정에서 노하우가 쌓입니다. 그리고 전자공학이 발달하면서 막 소니가 막 뭐 엄청나게 하고, 미쓰비시, 뭐 패나소닉, 뭐 도시바 이런 데가, 샤프 이런 데가 막 하면서 기계 설비 있죠. 정밀 기계 설비. 이 산업이 그냥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기술이나 원리나 이런 거는 뭐 설계하고 막 이런 거는 미국이 출발점이고 미국이 잘해요. 미국이 잘 하는데, 여러분 물리학에도 이론 물리가 있고 실험 물리가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실험 물리가 반드시 이론 물리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거예요. 뭐 입자 물리를 한다든가, 뭐 그 선생님, 아인슈타인 선생님처럼 상대성 이론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관측해주는 실험 물리를 통해서도 어떤 노하우가 쌓이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집적 기술을 구현을 해나가는 판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일본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미세한 작업, 이를테면은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을 한다, 요거를 하려면은 지금은 EUV 가지고, EUV는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익스트림, 극히 UV, 울트라바이올렛, 그 자외선을 가지고, 그건 단파잖아요. 에너지 높은 단파로 이제 서킷을 만들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작업을 해준다면은, 거기에다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성격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또 한 번 넣었다가 또 한 번 씻었다가 뭐 깎았다가 뭐 했다가, 이걸 하는 그 과정이 엄청난 설비가 필요하다고, 정밀 설비가. 그런데 그 정밀 설비의 노하우가 이미 트랜지스터 시기부터, 일본은 일찍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일본이 오키나와를 방어기지로 삼았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맥락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니들이 좀 그러면은 그 집적을 잘 하는데 그런 공정을 좀 해봐라, 그게 된 거예요. 되고 그걸로 완전히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정밀기계 설비 이런 것들은 그 트랜지스터 시기부터 해가지고 수십 년의 노하우가 쌓여 있어. 그러니까는 소부장이라고 말하는 게 쉽게 그렇게 이 지형이 바뀔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이해라도 돼야 뉴스를 읽었을 때, 그리고 뭐 칼럼이 됐건 어떤 기사가 됐건 봤을 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고, 혹시 뭐 잘못된 어떤 뭐 유튜브에서 뭐 일본 싫지 않냐, 우리가 그냥 그것도 다 해버리자 이런 거 할 때, 이게 그 알고 말하는 사람인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점점 넓혀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소부장 이런 거에 자금률이
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교적으로, 뭐 산업적으로 어떤 방법이냐, 이런 것들이 일본이랑 교류를 이렇게 안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잘 배워왔잖아. 그러니까 뭐 배워오던지 아니면은 우리 쪽에 이미 꽤 많은 공장들이 들어와 있어요. 일본 공장들이. 그거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경기 서부 쪽에 이렇게 그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반도체 벨트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얻어야죠. 근데 얻기가 되게 힘들지. 미쳤다고 그걸 쉽게 주겠어? 그게 다 영업 기밀이잖아요. 특허고.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들어갔을 때 파운드리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그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조업의 현지와 미국 입장에서는 되는 걸 수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는 트럼프뿐만 아닙니다. 오바마 때부터 계속 제조업을 현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진짜 첨단 기술 면에서 앞서 있는 미국의 사운드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뽑아내기가 되게 어렵죠. 미쳤다고 그걸 쉽게 주겠어? 우리가 조선이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야. 조선이 들어갔을 때도 미국이 우리 노하우 뽑아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미쳤다고 쉽게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이해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여러 가지 과학적인, 또 역사적인, 또 산업적인 배경들은 기본적인 거는 가지고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크 뉴스에 속지 않고요. 뭐 오늘 이 정도까지 하죠.